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요, 재판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재판을 하고 계신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당하기 쉬운 나의 고정관념 혹은 생각의 틀을 깨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승소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판사를 떠올릴 때 논리적이어야 하고 오로지 논리로만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일은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판사도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날 기분에 따라 막 해도 된다 뭐 이런 거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도 감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건요, 그날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좋다, 그럴 때는 기분 좋게 해준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누군가가 적어낸 서류에 거짓말이 잔뜩 적혀 있었는데 그게 적발이 되고 나면 판사도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의심하는 느낌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장을 내는데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증거 몇 개 딱 내니까 거짓말인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매우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내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적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내가 한 말 그대로 다 적어서 내주지 않고 뺄 거 빼고 되게 축약해서 넣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유가 있고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변호사에게 돈을 내고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맡기시는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원하는 바도 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돈 줬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돈 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명확하게 제가 변호사 역할을 정리를 해드리면, 변호사는요, 나쁜 변수는 통제하고 좋은 변수를 더 크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나쁜 변수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것을 불필요하게 길게 장황하게 썼어요. 그게 상대방에게 어떤 좋지 않은 빌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그걸 보고 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려서 무조건 넣어주세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 무조건 넣어야 되겠어요 라고 집어넣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소송의 방향이 생각하지 않은 이상한 방향으로 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변수를 통제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이지 제가 돈 드렸으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큰 돈을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그 변호사까지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작은 박스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소송하면서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자를 열어줘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뭔가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앗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주셨다면 물을 주고 법을 적용해서 마지막 금전적인 이득이라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변호사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사건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크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이 근로자인데요, 그 사람이 회사에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큰 손해배상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거였어요.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1심에서 근로자는 패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연세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어떻게든 뒤집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갖고 오셨는데 그 항소심이 잘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명확해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하러 오신 분께, 선생님 이거 항소심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회생이나 파산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아무리 채무에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살 길은 열어줘야 되니까 천천히 조금만 갚던가 아니면은 채무 자체를 다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사건에만 매몰돼 가지고 그 사건만 바라보고 있으면 올바른 해결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 억울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는 나에게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저는 그 상황에서 회사의 대리인도 아니고 회사와 상담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저에게 상담을 오시고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불법적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변호사와 상담을 많이 해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뛰어넘어서 완전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과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재판에는 의외의 결과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외의 결과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변론으로 패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해 온 겁니다. 이번 일당 받은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 다 돌려달라고 몇 억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의 논리는 뭐였냐면 다수의 보험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보험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번 일당 타간 거 그리고 보험금 타간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은 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취지였단 말이에요. 입원 일수가 상당했습니다. 1년 중에 뭐 3분의 2 이상을 입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승소했느냐? 그분이 예전에 설계사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계사들은 월말에 실적 압박을 받고 그 부족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내보험을 하나씩 둘씩 들다 보니까 보험 개수가 많아진 것 뿐이다. 그리고 나중에 발생한 질병이 꾀병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허위에 입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만약 보험사가 입증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버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건에서 판사님이 우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조차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겼잖아요. 저도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한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깰 수 있는 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다른 요인이 작동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어떤 사건을 두고 이건 끝났어 어쩔 수 없어 손 쓸 수 없어 라고 단념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가 1심인데 1심 지고 나면 항소심에서 선임할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판사님에 의해서 강하게 패소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면 그 사건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즉시 해보시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 깨지고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승소에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